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또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도록 강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 결과를 빨리 내려야 한다. 6개월 이내, 1심은 6개월 이내, 3심까지 1년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도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호사 측의 얘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정치인 한 명, 야당 대표도 아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당 대표,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자신이 검찰에서 30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수사 대상은 처음 봤다. 이제 판사들이 사법부가 재판부에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걸 지금 사법부 판사들도 깊이 느끼고 있다.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이재명 불출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합니다. 그 깊은 한숨의 의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그 다음에 위정교사의 병합 부분을 한번 따져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또 인요한 혁신위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집어졌다라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영남권에서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또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영이 됐는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변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60대 이상과 영남에서 버텨줘야 한다. 물론 60대 이상이나 영남에도 이게 강력한 지지층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은 굉장히 신뢰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이기도 하고 응답률이 13.6%였습니다. 10%를 훌쩍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서 33%였습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려서 58%였습니다. 최근에 사우디나 카타르 등을 순방을 하면서 이 투자 유치 또 제2의 중동 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이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44%가 외교였습니다. 국방 안보가 5%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23%가 민생, 물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관심이 높은 것이 소위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을 비롯해서 60대 이상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인요한 혁신위입니다. 참 걱정도 많고 정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 요인도 많습니다. 혁신위원을 저렇게밖에 선임하지 못하느냐, 김기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1호 혁신안입니다. 제1호 혁신안에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혁신안이 나오지 못하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판, 많은 우려 속에서
제1호 혁신안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 다음 주 초쯤에 제1호 혁신안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혁신위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혁신안을 어떤 걸 내놓느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1호입니다. 지금 제1호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천 룰입니다. 또 하나는 민생입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이 물가 상승,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민생을 살펴야 하는데 민생이 나으냐 공천 룰이냐. 공천 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김기현의 불출마, 당대표 불출마 정도가 나와야 신선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재명처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기소가 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처럼 형수 쌍욕을 한 저런 전과가 저런 게 드러난 사람은 모두 도덕성에서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형수 쌍욕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저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에 공짜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배제시키는 이런 혁신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1호 혁신안으로는 이 공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민주당 이재명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이재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김기현의 불출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로 지금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됐거나 절대로 공천의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도 않는다.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런 정도의 혁신안이 나와야 이재명이 깜짝 놀라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13일에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강규태 재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속개하겠다, 강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오늘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국정감사장에는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를 댔는데 국정감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또 건강을 핑계를 댔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공직선거법 이 관련해서 이재명이 사실은 재판정에 나오나 나오지 않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거짓말, 고 김문기를 모른다, 또 이 국토부에서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강압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위정교사까지 한 부분도 드러나 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 모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수도 없이 사진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총선 전에 1심 판결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50명 가까운 증인이 신청이 됐습니다. 검찰 측, 변호인 측. 검찰이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검찰 측의 증인입니다. 검찰이 증인을 대폭 줄이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빠르게 속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 두 가지 거짓말이라면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1심 판결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모두 망하는 길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합니다. 최종심까지 물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1심 판결만이라도 나와도 민주당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던 434억 원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해도 재판 지연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1심 판결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가장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강규태 재판장이 긴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불출석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듣고 정말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비리 덩어리가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을 경우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우며 이 재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전 국민들이 똑똑히 느끼고 있고 이제는 판사들도 참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강규태 재판장이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없는 주일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리고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 열리는데 이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재판을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 재판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성남FC 이 재판에 이제 또 위정교사나 백현동 이걸 병합하느냐 병합하지 않느냐 이것도 지금 검찰과 이재명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하더라도 위정교사는 이 범죄의 성질이 너무나 다르고 이 위정교사는 이재명으로부터 위정을 부탁을 받고 위정을 한 그 피고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재명 같은 피고인이라고 해서 묶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이외에 다른 위정을 한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모두 다 묻겠다. 그래서 재판을 지연을 하겠다. 지금 이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서 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 서둘러야 한다. 가능하면 매주 한 차례씩 열어야 하고 이재명이 출석하든지 출석하지 않든지 전혀 관계없이 재판을 강행해 나가야 한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결국 이재명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